그 최악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이제 사실 각 마을마다 조금은 명제로 우리한테 최악은 뭘까? 이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이 아까 용역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보도판을 가져온 이유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요 딱 3년 전에 있었으면 저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3년 전에 부산을 왔었어요. 정말 호소도 하고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부탁도 드려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사실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사실은 제가 부산이 고향이고 저 동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산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사실 성장했었고 그 과정에 2번 부산으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정보의 차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이분들한테는 그 정도 위기감이 있는 건가? 사실은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진짜 위기감이 있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셔요. 아까 잠시 이제 영도에 대한 얘기도 듣고 했지만 제가 봐온 위기감이 있고 위기감이 막 몸으로 몸부림치는 주민들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 2가지만 길게 이야기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업을 저희 서울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도시는 일이 아니고 이거 설계할 때 진짜 사업이 필요한 거 필요한 사업이 꼭 들어가야 할 지역에 실제로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떠세요?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해야 할 곳에 아무리 뒤지고 눈씻거든요. 인적 자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공무원도 그런 지역에 파견이 아니죠. 근무 배치받는 공무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도 일정 능력이 되는 공무원이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서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한번 점을 다 찍어봤어요. 어떤 점을 찍어봤느냐 도시 세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서울은 453개 동인데 그 중에 355개 동이 세태가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심지어 주민공무 사업을 했던 주민조직이 있는지 시민사회단체가 있는지 소셜벤처가 있는지를 각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모아가지고 GPS를 찍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벌리는 것도 벌리는 거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의 이 설정 자체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두면 쪽박하겠다. 그래서 차선, 자차선 최악은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샛들마을 사업 때문에 3년 전에 여기를 왔었어요. 여기가 부산을 왔었습니다. 지역의 자활도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여해서 관심 가져주면 지금부터 3년만 딱 하면 뭔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돈 만들어 드릴게요. 용역비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왜? 그때 국토부하고 사실은 공동체 용역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억 단위 돈을 뿌렸어요. 지역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제가 속이 터졌던 거예요. 왜? 그걸로 활동을 키우자고 했거든. 없으면 키우자. 왜? 시간이 사람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분, 저도 빼전에 느끼고 있는 거지만 현실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무언가든 어떤 것이든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활동가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용역사들은 용역사의 입장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뭘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필요한 거. 왜냐하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 기준. 자, 기준 만드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국토부가 지금 내려준 건 기준 못 내려줬어요. 아직까지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세대사업 처음에 할 때 그 기준 만들면서 정말 허벌나게 터지게 싸웠는데
그 기준 만들어주고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안 돌아가. 그 기준을 내려주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다시 서울시에 와가지고 서울시 안에 기준 만드는 자가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실제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돈이 좀 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돈을 외부로 빼가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다시 사회공헌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자체 비용,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왜 행정이 해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 돈마다 하면 돼요. 그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길게 얘기하면 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틀 만드는 걸 못했습니다. 지금 이미 참 갔어요. 그리고 저도 뒤늦게 그걸 보고 나온 내용을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것들이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큰 사업에 대한 기준뿐만이 아니라 각 작은 공모 사업들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든 누군가 연결이 될 겁니다. 누가 정보를 빨리 치느냐 저는 그 정보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저러한 대응 포럼도 만들고 뭐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뿌려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단 1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 하나 밀어넣자. 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준은 지역 주민들에게 1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갈 거예요. 그래서 갈 건데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 저는 아까 그 80채 있는 의원이 있는 동네는요 빼면 돼요. 빼면 돼. 아니 제 말은요 뭐냐면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공무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참 이건 아닌 얘기였어요. 여하튼 빼보기도 해봤습니다. 그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뺄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정보 교환을 그리고 공유를 할 건지를 가지고 정해야죠. 그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선은 사업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원받고 어떤 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동네를 바꾸겠다고 하는 기준점이냐 저희가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예요. 용역을 지역이라고 하면 부산이든지 최소한 그 구단위에서 들어오게끔 하는 공동체 용역을 신설해요. 이게 기술 용역하고 거의 1대1이에요. 기술 용역이 보통 3억 정도를 받아요. 이것도 2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동네에 투입하는 거예요. 이 체계가 제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기준점 하나.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활동가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고용 구조도 불안하고 지위도 불안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활동가들의 조건을 일단 이것도 임시방편입니다. 현재로는 공동체 용역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멤버십으로 데려올 여하튼 그 지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나 이게 뭐냐면 이게 센터입니다. 각 현장에 저희는 지금 만들어놓은 센터에 상근이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총괄 코디네이터인 교수님들도 상근하라고 요구했는데 6군데 중에 한 분이 상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머지는 고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한 사람을 추천받으면 그 사람은 상급장으로 이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상근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의 아까 효자손이라고 하셨죠? 효자손이 아닌 행정하고 동등한 의사결정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로 왜? 매일 돌아가는 일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한은 절대 행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일만 하는 사람. 우리도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왜? 토건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저도 사실 시민사회단체 일을 했고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지만 우리나라 예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런 토건에 쓰이는데 우리는 그 토건의 돈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의 방식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걸 가져올 방법을 이 도시들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목표를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공사하는 애들에게도 저는 지역 주민들 고용하라고 합니다. 활동 가니까. 자, 몇 명 하실 건지 들고 오세요. 가장 간단한 보행 안전 도우미부터 기술자들까지 합니다. 왜냐? 이론을 해결할 때 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저 센터라는 것이 누가 주체가 되는지 저는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활동가의 지급권이 구청이나 시청에 있으면 결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얘기해 주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더 얘기 제가 아까 김현 선생님하고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오늘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으실 분은 남으셔서 따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도 가이드라인에 사실 예제가 있는데 이 부산을 보면요, 아까 뭐 세터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자치단체가 보면 심하게 노립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뭐 셔터 활동가 좋고 상권도 좋고 해도 이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저만들 하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산은 특히 그래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 모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 자치단체 지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전에 세트 사업도 그랬고 도시재생 사업도 그랬고 사실은 국토부가 내려준 기준이요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저도 손을 내본 거는 용역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기준 정할 때 같이 했었고요. 그 이외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자율권 내지 자주권이라고 하는 결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전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힘이에요.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모인 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자치단체에서 설명회 한다는데 제가 딱 6명 앉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도 쪽수가 힘이듯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활동가 몇 명만 죽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는 활동가도 봤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아무도 그 얘기해도 아무도 그냥 이게는 돈이라도 받잖아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둘 바뀔 테고 그 바뀌는 부분들이 권한과 역할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방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권한이 가면 의무조항이 따라갈 거예요. 책임도 물을 테고 하는 것들이 따라갈 텐데 그것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토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장에서 하는 돈 감해를 준 사업 이외에 본인들이 별도로 또 만들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다이렉트 국토부의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정말 얼마 안 되게끔 보이는데 이게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사실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산도 바뀌어가잖아요. 정치 지형도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권한 이양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또 답을 해주신 것 같고 주민협의체 요거는 우리가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질문을 빼고요. 그리고 허그 사업 아까 예산 잘못 말씀하셨대요. 그거 제가 따로 전달해드리고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요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많은 얘기 중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아서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분이 1분씩만 드릴게요. 1분씩. 김현 선생님 잠깐만요. 네. 1분만 좀 주시죠. 네네. 그 김현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90세 이상 노인들 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아까 30만 원씩 들이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정쌤은 마무리를 그걸로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1분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엄청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는 부산에도 부산 띵띵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나서지 않는 게 너무 아쉽고 좀 우리 이런 힘으로 같이 이런 것들을 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쌤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네, 질문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건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윤전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기회비용이 크거든요. 총괄코디로 활동을 하면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한 개라도 만들어서 뭔가의 사례를 좀 기회로 최소한 최악은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너무나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빠른 정책 그리고 하나의 모델 그리고 우리는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좀 이런 모델이면 완성도가 높아질 거야라는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다듬어진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그것을 개인의 먼저 문제인식을 했거나 아니면 좀 영향이 되는 그 개인들이 감당하는 몫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그 빠른 속도와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개인에게 맡기는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서 제시해야 되는 한 방향 중에는 분명히 지역의 이런 상황들의 격차를 더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저는 꼭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가 정말 잘 되고 도시재생 뉴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후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이 제도의 틀거리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현장 중심에서의 고민과 목소리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활동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 활동가가 되는 것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 참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경이상학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이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냥 경험하고 나와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 주민의 삶에 대한 당연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 곧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참 사람 되는 길이 마을 활동가의 길이라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좀 갖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넘어선 하나의 운동으로서 공동체 운동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윤전우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선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것처럼 취지는 좋은데 이 기준을 잘 못하면 굉장히 나쁜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부실해도 이 기준을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분명히 보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으면 차선이다. 안 되면 자차선이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이
도시재생 뉴딜을 한 해 10억씩 50억 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뭐 목 졸려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천억 하는 몇천억이 아니다 그죠? 얼마나 네, 하는 거를 1,000억 정도 하는 거를 10조 정도 100배로 이렇게 하는 건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럼 이런 좋은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그 연수 이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사업해봐서 알잖아요. 초기에는 사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초기에 사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틀을 잡으면 사업이 쫙쫙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년, 2년, 3년, 4년을 똑같이 속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좀 해본 사람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의 취지 문제가 아니라 속도 조절. 일단 뭐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가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국토부가 반드시 이렇게 좀 새겨들어야 되고 지금 속도 조절한다는 말을 절대로 안 했어. 안 했는데 결국 속도가 미뤄졌잖아.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럼 속도 조절을 의견 받아서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하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정부 성격에 딱 맞게.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속도 조절 필요한 이유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직 정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아까 이걸 짜는데도 그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서울로 이사 갈 걸. 응? 그렇잖아요. 그죠? 다 서울로 이사 갈 걸. 우리는 왜 바보같이 계속 부산에 살았을까? 왜 우리는 계속 고성에 살고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격차를 줄여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